카이는 이를 위해 KF-X의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다. 대부분 센서는 기체 안에 넣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했다. 스텔스기의 특징인 내부 무장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두었다. 카이는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카이 관계자는 앞으로 KF-X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1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유로 한미 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의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를 일본의 기술로 개량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니혼 게이제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은 F-22 기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F-35의 전투 시스템을 장착하는 신형 전투기 개발, 생산에서 일본이 50% 이상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F-22는 2006년 모의 공중전서 F-15, F-16, F-18 전투기 144대를 격추하는 동안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은 기록을 세운 최강의 전투기다. 적이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을 무력화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있어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F-22의 기술 이전은 물론 완제품 판매까지 금지했는데 이번에 일본의 빗장을 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맹방인 영국이나 이스라엘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했지만 F-22는 판매하지 않았다.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공군 일각에서 F-22 도입을 희망했었지만 미국 법으로 2018년까지 해외 판매가 금지돼 있고 비싼 가격 등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이 같은 대일 접근은 한국에 대해 첨단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가 F-35를 도입하면서 미국은 당초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25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위상 배열 레이더 체계 통합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모 통합 기술 등 핵심 4개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로키드 마틴의 제안대로 될 경우 일본은 미국의 첨단 전투기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미일 동맹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일본의 방위 산업이 확장하는 효과도 적지 않다. 미국의 막대한 대일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차세대 전투기를 결정할 때 유력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니혼 게이제이 신문은 개량형 F-22가 배치될 경우 일본 전역 방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가 기존 F-22와 F-35를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로키드 마틴이 일본에 제안한 차세대 전투기는 우선 F-22를 기반으로 날개를 개조, 더 많은 연료를 실어 항속거리와 작전 반경을 늘리게 된다. 여기에 F-22보다 최신 장비인 F-35의 항공전자 장비와 탐지 장비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F-22의 대당 가격은 2,200억 원 이상이며 일본 차세대 스텔스기도 대당 210억에서 24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일 미군은 10월에 도쿄도 요코타 기지에 수직 이착륙기 CV-22 오스프리 5기를 배치하고 정식으로 운용키로 했다. 주일 미군은 2024년까지 요코타 기지에 배치하는 오스프리를 총 10대로 늘릴 계획이다. 오스프리는 지난 4월 요코타 기지에서 처음으로 시험 비행한 바 있다. 오스프리가 오키나와현 말고 일본 본토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차기 주력 전투기 도입과 관련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F-22와 F-35의 혼합형 개발을 일본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현존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는 F-22 관련 기술 유출을 우려 해외 판매를 엄격히 금해왔다. 이혼게이제이신문은 4일 록히드 마틴의 혼합형 전투기 개발 제의 사실을 전하면서 외국 판매를 엄격히 금지해온 F-22 기술 일부를 일본에 공개키로 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안보상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무역과 안보를 저울질하는 미국 정부의 속셈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애초 2030년께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할 F-2의 후속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전투기 개발에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할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맞춰 연내에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FX 사업에 총 6조 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비와 폐기 비용 외에 개발비와 100대 정도를 도입하는 데 각각 1조 5천억 엔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10여 년 전 미국에 F-22 수입을 타진했으나 미국 의회가 군사기술 유출을 우려해 판매를 거부했다. 현재는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미국이 기술 일부를 공개키로 방침을 바꾼 데는 7조 5천억 엔 규모의 대일 무역 적자를 문제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농산물에 비해 단가가 높은 군수용품 수출이 증가하면 적자 축소를 기대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첫 평가 무대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비 감축으로 타격을 받은 군수업계의 지지를 확보할 기회이기도 하다. FX 순국 산화를 목표로 해온 일본은 어려운 선택에 몰리게 됐다. 옛 기술연구본부에서 전투기 개발에 관여했던 가게야마 마사미 전 항공장비연구소장은 미국이 FX 사업을 주도하면 일본 기업의 수익이 악화돼 방산 분야의 생산과 기술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 코리안 파이터 익스페리멘털 KEFX는 차세대 대한민국 공군용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KEFX 사업 또는 보람의 사업으로 성능은 F-16 플러스 알파 즉 4.5세대 전투기로 시작되어 향후 내부 무장창 장착 등의 추가 개량으로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향상될 예정이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시기에 당시 대한민국 공군의 수요 물량으로는 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로 이 우려에 대한 부담은 다소 경감되었으며 그 결과 KEFX는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과 파트너국인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므로 유로파이터와 그리펜 전투기의 사업 추진 방식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진행 상황으로는 2014년부터 200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8조 원을 투입해 한국형 전투기 180여 대 양산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KEFX 사업은 2018년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상세 설계를 진행해 2021년 시제 1호기 출고, 2022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 양산을 시작하여 2026년부터 실전 배치가 될 예정이다.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35 등은 개발 당시만 해도 새로운 기술이어서 엄청난 비용에 난관도 많았다. KEFX는 선진국 기술과 개발 과정을 참고해 개발에 유리했다. KEFX는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 핵심 장치를 비롯해 65%를 국산화했다고 한다. 생산 단가는 대당 800억 원인데 생산량에 따라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다. F-35A는 대당 1,850억 원 정도이다. 최초 록히드 마틴은 대한민국 예산안에서 60대와 절충 교역의 내용으로 제시했지만 F-35의 가격 상승으로 계약은 40대로 하게 되었다. 2018년 3월에 대한민국 공군 소속 F-35 1호기가 공장에서 출고되었다. 항공모함용 수직 이착륙 F-35B 전투기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제조한 것으로 한 대당 가격은 1억 3천만 달러 정도. 한국형 차세대 KF-X 사업 전투기 예상 성능과 재원.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운용 가능한 무기체계 등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됐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의 재원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다.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으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다. 이 전투기는 최신 항전 장비와 능동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을 탑재할 뿐 아니라 고기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카이 측 설명이다. 최대 탑재량이 7,700kg에 달하는 데다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가 설치돼 다량의 무장이 가능하다. 카이 측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아이리스-T,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다고 설명했다. 미티어 미사일은 사거리 200km, 마하 4 이상의 속도를 자랑한다.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무장도 가능하다. 특히 저피탑 능력 강화를 위해 미티어 미사일 4발은 기체 내부에도 탑재할 수 있다.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며 F-35A보다 운영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이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KF-X 운용비용은 현재 공군의 F-15K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피탑 능력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CJ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은 일단 6대를 제작한다.